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한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상승이 되고 있고 전세가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시장은 어떻죠? 정말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은 역시 매매가든 전세가든 살아나고는 있지만 서울시 전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죽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빌라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 안 좋을까요? 바로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금리 인상이다, 여러 가지 PF 대출이다,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아파트의 대체 주택인 빌라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말 전세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뒷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전세 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 정보 보여주는 클린 임대인 도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임대인의 신용 정보죠. 투명한 클린 임대인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것을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범 운영을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안 좋다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범 운영을 11월 달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좋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완을 해야 되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죠.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 주택의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해서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시는 전세 사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이제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 임대인 제도를 더해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가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순턱을 틔운다라는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말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 불안해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증보험을 든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전세에 들어가지 않는 임차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죠. 월세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만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나중에 임대인이 돈을 안 주더라도 부담이 없는 월세로 이런 선호도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바로 빌라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빌라 시장의 전세에 숨통을 틔울 수가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클린 임대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클린 임대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임대인 같은 경우는 클린 임대인 등록을 하고 클린 임대인 인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린 마크 부착,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 관계와 자신의 금융, 신용 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 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으로 인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 신용 정보를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는 거고, 내가 클린 임대인이 돼서 내가 보유한 주택이 클린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린 주택의 매물로 나와서 등록을 하면은 이게 바로 클린 마크가 이제 내 주택에 붙는다. 클린 마크가 붙었다. 그러면은 이 임대인의 경우는 신용 정보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주택도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임차 계약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이 클린 주택의 임차 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런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임대인이 어떤 임대인인지 잘 알지를 못해. 근데 사전에 이렇게 클린 임대인이라고 부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그 전에 알아보지 않아도 쉽게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렇다면은 클린 임대인이 정보를 어떤 것을 공개를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클린 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 주택의 권리 관계, 말 그대로 주택의 권리 관계죠. 그리고 국세, 지방세 납입 현황. 지금도 이제 이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국세, 지방세 납입 현황을 요청을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떼서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K10이죠.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요. 코리아 크레디트 뷰로 신용 점수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이제 몇백 점 이상이어야지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뒤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클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작성 시 1회, 최소 2회 공개하기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클린 임대인은 아무나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요것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맞춰야 되냐? 시는 시범 사업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호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임대인으로 등록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신용 점수죠. 신용 점수 같은 경우는 891점 이상으로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12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신용 점수를 얼마 몇 점인지 볼 수가 있는 이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기관에서 왜 K12를 선택을 했느냐? 이 K12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는 게 바로 대출 금액입니다. 대출이 많으면은 임차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나이스 같은 경우는 연체율입니다. 연체가 정말 많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 점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고요. 연체율이 없다. 그러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게 이제 나이스입니다. 그래서 K12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이제 낮아지니까 대출이 없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 K12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점수는 891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0점 이상일 때 상위 10%에서 한 15% 정도 넘어갈 겁니다. 근데 891점은 상위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 임대인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가 있겠죠. 필요 서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전입세대 확인서, 동봉인 포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등기부 등본 뭐 당연 얘기겠죠. 납부 세액 조회 결과, 국세 납입 확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수납 확인, 조회 결과, 지방세 납부 확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은 확정일자를 받아놨다. 그러면은 부여 현황을 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시간, 시점, 임대인 신용 점수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릴 클린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6번부터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증 가입 확약, 그 다음에 보유 주택수 확인서 또는 SH 공동계약 동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보유 주택수 확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내가 보유주택수가 많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주택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는 6월 3일이죠. KB 이제 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 함께 클린 임대인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부동산 어플 중에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이 어플 중에서도 빠진 어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부동산이겠죠. 네이버 부동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느냐? 임대인의 신용 정보와 많은 확인 사항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만 임차인들의 정보 공개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집을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2년 동안 내 집에 이제 거주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런 정보도 없는 임차인을 내 집에 거주를 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임차인의 정보도 열람할 수가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돼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클린 임대인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임차인들의 그런 수요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클린 임대인 빌라 시장의 전세가 앞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려의 사항도 있습니다. 클린 임대인이 아닌 일반 임대인이 올린 매물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량한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클린 임대인이 안 돼서 내 임차인이 안 맞춰진다, 이런 우려의 사항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극화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전세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영상을 찍어 드렸지만 공시지가 126%에서 감정평가로 바뀐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전세 시장 정말 크게 살아날 수가 있고 매매 금액도 덩달아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담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